네, 매주 수요일에 게임 체인저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남다른 촉으로 판을 흔들 시그널을 한번 감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에 이제 지역에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 그 지역구 주민들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떤 얘기던가요? 아, 주민들이 저를 네, 주민들이 만났을 때. 지금도 귀에 쟁쟁한 말씀이 그 정치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나무라시는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말하자면 정치를 잘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따끔하게 들리죠. 니들 도대체 정치를 하고 시끄럽고 세상 쌈질이나 하고 있고 예. 국민들은 민생 또 경제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정치권 보면은 매일 싸우는 얘기 뭐 이재명 사법 뭐 수사 네. 재판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 또는 서로 공격하는 뭐 이러면서 끝없는 싸움을 하는 거에 그 아주 염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말씀 한마디에 아우 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꼭 참으시는 것 같아요. 참고 정치 좀 잘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뭐 저만 아니고 예.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도 세게 들어드셔야 될 거고 국민의힘 집권 여당 분들도 세게 들어드셔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그리고 뭐 하여튼 모든 다, 정치인이 예. 예, 여야 정치인을 향한 얘기. 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유권자들 네. 주민들 국민들께서는 정치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그 어떤 반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생 뭐 경제도 어렵고 민생 좀 살려달라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요구일 텐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는 뭐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당이나 뭐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당장 뭐 눈앞에 벌어진 일이고 이런 게 좀 돌아가는 얘기다 보니까요. 사실상 이제 연휴 중에도 강성 지지자들이 뭐 욕설을 보냈다라고 해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공개를 네. 하셨더라고요. 뭐 심지어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 어떤 이제 물리적인 뭐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의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문자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뭐 연휴에 혹시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문자는 뭐 끊임없이 옵니다. 예. 그 수는 좀 많이 줄었지만 끊임없이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뭐 심한 욕설 아주 그 험악한 표현들의 예. 그 문구들을 보내고 하는 건 뭐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이원욱 의원이 네. 오죽하면 공개했겠는가. 예. 진짜 아마 제가 볼 때는 통화도 했는데 미루고 참고 뭐 꼭 넘기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뭔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당무와 관련된 지시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궁금한 지점이 당내에서는 이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뭐 가결파에 대해서는 뭐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쳐내지도 않고 포용하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뭐 하여튼 이 가결파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네. 뭐 구파 신파 또는 뭐 무슨 혁신파 뭐 개혁파 뭐 이렇게 그룹으로 이름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네. 가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각 개별 의원들이 자신들의 그 판단과 양식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에서 결정한 것이고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그냥 가결파 또는 부결파 이렇게 막 구분져서 마치 그 가결파 그러니까 가결을 한 의원들을 색출하자. 그리고 그 색출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응당 그 징계를 하겠다. 네. 해당 행위를 했다. 예. 이렇게 막 나가거든요. 그거는 뭐 일반 당원들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럼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국민 국가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국민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당리당략적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국민적 기준과 국민적 이해관계에 비춰서 가장 국민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를 분류해서 마치 국회법상 그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비밀 무기명 투표를 뭐 가결한 의원들을 가표를 던지는 의원들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그룹을 줘서 그들에 대한 해당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뭘 해당행위했다는 건지 정작 당을 해당행위했다는 것도 근거도 없고 예. 그냥 마구 질러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한다는 건 뭐 그걸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뭐 해당 행위로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만약 징계하기 어려우면 공천 심사에 있어서 네. 그 지역 활동 평가에 있어서 당원들이 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그 점수를 나쁘게 주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것 또한 또 겁박하는 거죠. 지역 활동이라는 것이 예. 종합적이고 뭐 그렇게 해야지 마치 그런 강성 당원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목적으로 그를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파 또는 비판을 하는 의원들을 소속 의원들을 속아서 뭐 내치겠다라고 네. 하는데 과연 그게 당이 그러면 온전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의 분란을 더 부채질하는 거고 네. 뭐 그게 만약에 당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지혜로운 그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몇몇 최고위원이나 또 강성 당원들이 주장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랄까 잦아들지 않겠나 예.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이 뭐 결코 지금 당도 지금 쌓여 있는 당의 모순 예. 부조리 많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그냥 뭐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아닙니까? 예, 그렇죠. 수사도 또 받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재판을 또 계속 진행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의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코인 사건이라든가 또 당의 그 혁신을 통해서 당이 내로남불이나 위선적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유능하게 민생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내는 또 전국 제1당으로서 원내 제1당으로서 전국을 주도해야 되는 주된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걸 유능하게 소통을 잘하고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여당과의 소통도 잘 함으로써 그냥 싸움만 하는 제1당이 아니라 수적 우위만 가지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이끌어 나가는 그런 원내 일당이 아니고 예. 정말 대화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근거와 그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유능한 정치 리더십을 보여야 할 과제가 우리한테는 산적해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제들이 또 네.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쩜 뼈를 깎는 각오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일단 퇴원해서 그런 리더십을 좀 복원하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좀 이재명 대표의 예.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신뢰를 되찾고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으로서는 그 방법이 제가 드린 말씀에 뭐 잘못된 얘기가 있나요? 당의 모순과 부조리는 뜯어고치고 그리고 당이 유능하게 민생이나 경제적 부분에 대한 또 과제 그런 이런 문제는 유능하게 원내 일당으로서 끌어나가고 이런 걸 하려면 여당과 또는 정부와 소통도 잘해야 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잘 끌어내야 되고 예. 그럼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가 들어오는 소식을 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지는 않고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좀 이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르면은 내일쯤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치료를 좀 더 하겠다는 뭐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강성 지지층의 어떤 이런 여론이 사그라들기를 좀 바란다. 뭐 그런 걸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병원에 지지자들이 뭐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인증 사진 같은 거를 올리고 뭐 이장님 병문안을 하고 왔다 뭐 이런 사진을 올리고 심지어 병원 앞에서 드나드는 의원들 누군지 이름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이걸 두고 이제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거 뭐 친명 감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누가 병원에 자주 찾아서 그 대표를 만나더라 뭐 이런 것까지 좀 공개를 한 상황이니까 이런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앞두면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혁신해야 될 맞닥뜨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강성 지지자들의 정열을 뭐 중요한 자산인 건 틀림없는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지나치면 반드시 역효과가 있고 후과가 있습니다. 예.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 강성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정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 이런 것도 뭐 자산으로서 우리가 삼고 또 존경하고 그 삼아야 될 에너지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지나치면 바로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친명 비명 뭐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친밀도가 또는 뭐 심지어는 뭐 중성도까지 그 이렇게 감별 평가해서 그거에 대한 그 당원들의 그 지지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나친 부분입니다. 다 국회의원들마다 다 당원으로서 각각의 생각이 있고 예. 또 당 대표면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개방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상호간의 비판과 또는 공격과 뭐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타당한 결론을 이루는 것이고 또 권력자는 권력자 나름대로 비판을 받으면서 긴장하고 오류를 줄이고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당내 여러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해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 뭐 주변에서 예. 뭐 당원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응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보기가 좋습니다만 그 너머에 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의원들에 대한 호불호를 극도로 보여서 뭐 아까 말한 이현우 의원에게나 또는 뭐 저를 비롯한 또는 등등의 의원들에게 아주 혐오적인 그런 표현의 문구 뭐 또는 그런 강도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예. 그건 반민주적이고 반상식적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실 거고 네. 볼상사나운 모습이다 해서 당 전체에 부정적인 그 평가와 심판이 내려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이런 강성 지지층이 그 이른바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을 향해서 약간 거친 언사에 뭐 문자를 보내거나 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좀 자제를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좀 바라건대 예.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굳건한 지지자들 아닙니까? 사실 당내에서도. 근데 그분들이 좀 저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중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것이 결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나에 대한 그 해로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의 화합이나 또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자중해라라고 리더십 발휘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그 전부터 잘 안 보였습니다. 예. 뭐 한두 말씀은 뭐 한 것은 기억나는데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그 중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즐기는 거 아니냐 이런 저 생각까지 지지자들의 어떤 이런 강한 뭐 메시지 내는 걸 좀 근데 즐기는 설마 거 아니냐. 즐기기까지 하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듣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아직 당무에 뭐 아예 이제 정식으로 복귀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아직 총선도 많이 남긴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에도 얼핏 뭐 등장을 했지만, 향후에 이제 잠깐은 뭔가 봉합 상태로 이렇게 당이 굴러가더라도, 뭐 리더십 복원 뭐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천 과정에서는 속가내기가 없을 수는 없지 않겠냐. 이제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본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서는 마음에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거는 뭐 그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는 개인적인 감정이고, 예.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자기 신의 개인적인 감정, 아, 그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공적인 영역에까지, 네. 뭐 공천이든 당무 집행이든 대표로서의 리더십 하는데 영향력을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는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러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공사를 구분 못해서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부분에 투영을 하고 영향력을 준다. 결국은 그 후과는 본인도 받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당내에서 나오는 일명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중진 그것도 의원의 뭐 전략적으로 예. 뭐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과연 중진이 가서 중진을 날려 보내려고 내치려고 그냥 험지다. 뭐 이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밑도 끝도 없이 중진이라고 해서 뭐 아무 활동도 안 한 곳에 가서 활동을 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유권자들,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무시하는 거죠. 또 그동안 저 중진이 지역 출신 지역, 저 같으면 유성을 네. 이쪽에서 제가 내리 오선 했는데, 여기서 내리 오선할 때 전화는 뭐 그냥 했겠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 갈고 닦고 주민들을 했던 그 터전을 그냥 뭐 날려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그 해당 지역의 그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고려를 해서 뭐 이것이 당의 이익이 되고 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무조건 뭐 중진을 말하자면 그 험지로 내치려고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명분으로 하긴 어려우니까 뭐 되지도 않을 지역에 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내보낸다. 뭐 이렇게 이런 고려하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속셈은 너무 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원외 친명계에서 주로 나오던 이제 주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비명계 중진 의원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의도를 가진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진들이든 뭐 중진 아닌 초재선 의원이든 원외의 경쟁자들이 이제 있지요. 예. 희망자들 출마하려고.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우리 당 의원이 뭐 내리 3, 4선, 5선 된 분들이 있으면 네. 자기가 거기 출마하면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예. 그거는 뭐 내리 3선이든 우리 당의 우세 지역이라고 하든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해당 지역의 그 의원이 갈고 닦고 정말 주민들과 소통과 공감대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선택을 받아서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원외 경쟁자가 그러면 나도 거기 가면 이거는 뭐 그냥 거저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원외 소위 친명이라는 분들이 포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뭐 당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또 예. 물론 그 이해관계자가 늘 상대적 아닙니까? 네. 상대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뭐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갈고와서 지역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굳건히 쌓아온 왔는데, 예. 그걸 뭐 하루아침에 그냥 내치고 네. 다른 지역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지역에 지금 몇 개월 남겨놓고 가서 거기 출마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러면 뭐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야죠. 예. 예. 뭐 사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다른 당명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그런 식으로 중진 의원들을 지역구를 다른데 좀 냈다가 뭐 다 실패한 적이 있기는 했죠.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본인들이 먼저 그럼 각오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사실 본인의 삼선한 지역구를 놓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좀 약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로 옮겼다 보니까 지도부에서 한 명이 그런 자리를 옮긴 이력이 있다 보면 말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에 저 지역구를 옮긴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1년 넘게 저 됐고 네. 그동안 홍익표 저 원내대표는 열심히 또 갈고 닦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가 완전히 우리한테는 불모지가 아니에요. 거기 제가 그 지방선거 재심위원장 맡을 때 표분석을 해봤더니 네. 서초 강남에 소위 그 호남인들이 예. 한 30% 이상 35% 정도를 포진하고 있더라고요. 인구 호남 구성에. 출신 인사들이. 예. 그러면 대략 그 성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민주당의 후보가 한 40% 가까이 득표합니다. 그러면은 후보 개인이 이제 노력해가지고 한 10% 이상 올리면 과반을 넘는 거죠. 예. 또 후보가 여러 명이면 45% 이상만 되면 당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그거를 일찍부터 만약에 중진을 가라고 했다든가 중진이 선택해서 갔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으나 지금 불과 저 남겨놓고 한 6개월밖에 지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공천 작업 들어가는 거는 지금 저 내년 1, 2월 달 아닙니까? 그럼 1, 2월 때는 불과 2, 3개월 남겨놓고 가서 저 생명부지의 유권자들 만나서 나는 저기 이 지역에 표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그 지역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를 뭘로 보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전략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지역구 지금까지 우리 당의 의원이 된 것이 네. 그냥 뭐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원애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욕심내서 하는 얘기인데 욕심내는 건 좋은데 그건 상대적인 저기를 해야죠. 상대 입장도 생각하고. 예.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6일에 아마 의원님도 표결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부결 여론이 높다. 그리고 이런 인물을 보내면 계속 부결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저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워낙 자기 관리 또는 뭐 자기 주변의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기준에서 보면 최소한 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하는 대법관 정도의 분들은 국민들한테 그 오픈되는 그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이게 알려지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그 엄중한 그 엄격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위직에 올라갈 때는 선출직이라면 이제 상호 여러 가지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 검증을 통해서 밝혀지지만 이런 고위직들 장관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예.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은 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 기준, 검증 기준을 그냥 프리패스할 수는 없죠. 근데 지켜보면 좀 제가 시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좀 많이 미흡하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대통령이 추천할 때는 예. 그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 여론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만 따라 그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번에 인준 표결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의견이 크게 뭐 갈라질 것 같진 않네요. 의원님 얘기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보기에는 예. 이건 뭐 저 당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 비호감 문제와는 입장 차이와는 관계없이 예. 국민적 기준에서 볼 때는 대체로 여론이 그 부정적인 여론이 크고 네. 또 시중에도 그런 여론이 많고 그러면 이걸 표결을 하면 지금 그 최적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이 지금 원내 일당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